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신비로 불리는 고래가 인간 활동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포유류인 고래는 거대한 몸집과 달리 인간이 만든 위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 쓰레기 섭취, 고속 선박과의 충돌, 오염수로 인한 질병까지 피해 양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안가에 떠밀려 내려와 죽음을 맞은 고래의 사인 60% 이상이 인간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하와이 대학교 마누아 캠퍼스 연구진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약 20년간 전 세계에서 발생한 20종 고래의 좌초 사례 272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좌초된 고래의 65% 이상에서 인간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외상이나 질병이 확인됐습니다. 육상에서 유입된 병원균, 선박 충돌, 플라스틱 쓰레기 섭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조사 대상의 29%에서는 명백한 외상이 발견됐으며 대부분이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척추와 머리뼈가 골절돼 직사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프로펠러에 의한 절단 흔적, 외상 이후 발생한 폐혈증 증거도 발견됐습니다. 그물에 얽혀 폐사하는 사례 역시 빈번한데 이런 방식으로 선박과 어업 활동에 의해 목숨을 잃는 고래는 매년 2만 마리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선박 항로는 멸종위기 고래 이동 범위의 91.5%와 겹칩니다. 하지만 충돌 고위험 해역 가운데 실제로 보호 대책을 시행하는 지역은 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도 심각합니다. 바닷물을 대량으로 흡입해 먹이를 걸러먹는 고래의 섭식 특성상 플라스틱과 어업 폐기물은 그대로 체내에 쌓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쓰레기는 장을 막아 결국 폐사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하와이와 캐나다 해변에서 발견된 향유고래 사체에서는 수십에서 150kg에 달하는 해양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간과 가축, 반려동물에서 기원한 감염성 병원체도 확인됐습니다. 20종 가운데 11종의 고래에서 홍역 바이러스, 브루셀라균이 발견됐고 고양이 배설물에서 비롯되는 톡소플라스마증으로 폐사한 개체도 보고됐습니다. 육상 오염원이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 포유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전 세계 고래류의 35에서 40%가 멸종 위험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상업 포경은 줄었지만 인간의 일상적 활동이 만들어낸 위험은 여전히 고래의 생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사회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일본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33곳에서 체류 외국인 중 베트남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이 34개 도도부현에서 최다를 차지했지만 현재는 그 구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일본 전체 체류 외국인 수에서는 중국인이 여전히 가장 많지만 이들은 도쿄 수도권과 오사카부 등 대도시권에 집중돼 있는 반면 베트남인은 홋카이도부터 규슈까지 지방 전반에 고르게 분포하며 지역 경제의 핵심 노동력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 통계를 분석해 33개 도도부현에서 베트남인이 최대 체류 외국인 국적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일본 재류 외국인은 395만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중국인이 약 90만 명으로 1위, 베트남인 66만 명, 한국인 40만 명 순이었습니다. 다만 중국인은 도쿄도와 수도권, 오사카부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는 반면 베트남인은 농업, 제조업, 요양, 건설 등 인력 부족 업종을 중심으로 지방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이 뚜렷한 차이로 지적됩니다. 특히 과거 일본계 브라질인이 많았던 군마, 아이치, 미에현에서도 최다 재류 외국인 국적이 베트남인으로 바뀌며 지방 산업 구조 변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경우 영주권자와 전문직 비중이 늘고 있는 반면 베트남인은 기능 실습과 특정 기능 자격을 통해 현장 노동을 담당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외국인 정책 강화를 추진하자 지방 현장에서는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은 영주 요건에 일본어 능력과 소득 기준을 추가하고 국적 취득을 위한 거주 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외국인 유입 없이는 지역 존속이 어렵다는 현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이 전국 기초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외국인이 없으면 지역을 유지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노동력 확보와 지역산업 유지가 주된 이유였으며 인력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문화 차이로 인한 마찰, 교육 치안 문제에 대한 고민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소피아대의 오카베 미도리 교수는 지방사회 전반에 외국인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점은 일본 정부의 외국인 정책이 현장 현실과 엇박자를 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지방의 지속 가능성이 이제 외국인과의 공생 전략에 달려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일상은 더 이상 예외적인 기상이 아니라 기후위기 그 자체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해발 700m 강릉 왕산면 대길이에서 평생을 살아온 주민들의 기억 속 겨울은 무릎까지 쌓인 눈을 밟고 다니던 계절이었지만 이제는 겨울비가 내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을 썰매장은 12월 말 문을 열어도 곧바로 내리는 비에 1월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랭지 배추 농사를 짓는 김 씨에게 지난 해는 최악의 해였습니다. 폭염과 가뭄은 농약과 관수 설비 비용을 급격히 늘렸고 병해를 피해가는 해는 사라졌습니다. 농사에 투입한 비용의 절반도 건지지 못한 농가가 주변에 허다하다는 말은 기후변화가 이미 생계의 문제로 직결됐음을 보여줍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강원도 연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24.9도로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관령에서도 처음으로 폭염이 관측되며 산간지대마저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시켰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12.1도로 역대 2위였고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최근 3년 연속 상위권을 차지하며 상승 추세가 뚜렷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도 일상이 됐습니다. 연간 폭염 일수는 21일, 열대야 일수는 11일로 모두 역대 2위였고 강릉은 폭염과 열대야 일수에서 나란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더위는 가을까지 이어져 가을 평균 기온 역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비는 줄었지만 더 위험해졌습니다. 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었지만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반복됐습니다. 반면 가뭄은 장기화돼 강릉에서는 177일 동안 이어지며 역대 최상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기에 10월에는 22일 연속 비가 내리며 수확기를 맞은 농가에 피해를 키웠습니다. 폭염, 가뭄, 호우가 겹치며 지난해 강원 지역 농작물 피해 면적은 최소 1,056헥타르, 축구장 1,500여 개에 달했습니다. 농민들은 이를 단순한 이상기후가 아닌 기후재난으로 규정하며 이제는 적응과 대응을 전제로 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입에 물기만 하면 자동으로 양치질이 이루어지는 구강관리 로봇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을 직접 움직일 필요 없이 1분 정도만 착용하면 양치가 끝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양치질을 번거롭게 느끼는 이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마우스피스 형태의 장치를 입에 무는 방식입니다. 내부에는 소형 고성능 모터가 탑재되어 있으며 다수의 미세 칫솔모가 상하 좌우로 정밀하게 움직이도록 설계됐습니다. 이로 인해 치아의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세정할 수 있고 사람이 손으로 닦을 때 발생하기 쉬운 세정력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해당 제품은 와세다 대학교 로봇공학연구소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기존 수동 칫솔질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이 장치를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게는 약 220g으로 비교적 가볍고 USB Type-C 방식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간편, 보살핌, 특별관리, 어린이 등 4가지 작동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 개인별 구강 상태에 맞춘 사용이 가능합니다. 효과도 일정 부분 검증됐습니다. 2022년 일본 의료치과학회에서 발표된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 로봇을 사용했을 때 플라크 잔류율은 평균 22.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회가 제시한 우수한 구강 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수치로 수동 칫솔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세정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이 제품은 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시판을 준비 중입니다. 할인 가격 기준으로 약 3만 1,000엔 수준에 판매되고 있고 목표 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자금을 모으며 시장에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개발진은 원래 손이나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조기구로 이 로봇을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양치 자체를 귀찮게 느끼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확산되면서 일상적인 구강관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